안녕하십니까. 경희대 박명수입니다. 오늘 저희 이 프로젝트 이름은 이제 알코올성 간 질환 환자에서 그 알코올 재발을 방지하는 프로그램, 포준하는 프로토콜 개발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에서 간 이식 환자는 계속 대기자가 점점 늘어나고 또 대기하면서 또 모탈리티의 비율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있는 연구 발표에 의하면 2015년과 2019년을 비교했을 때 B형 간염은 비율보다 이제 알코올릭 그 간 질환에서 간 이식을 받는 환자가 2015년 20%에서 2019년 25%까지 점점 알코올성 간 질환 비율에 대한 간이식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내사자 간이식에서도 B형 간염 비율이 2015년보다 2019년보다 19년에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알코올성 간 질환에 의해서 간 이식을 받는 비율이 34%에서 51%, 대다수의 절반 이상을 받는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24년 저희 한국에 있는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전체 6,690명의 대기자가 있었고 평균 대기 기간은 204일이었습니다. 그중 1,501명이 이식을 받으셨고 그중에 내사자 간 이식이 420명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봤을 때 내사자 간 이식의 비율이 약 45.5%로 비율이 제일 높은 것을 알 수 있었고, 하지만 이러한 간 이식을 받은 후에 다시 알코올성 릴랩스, 재발성 음주를 하시는 환자의 비율이 20%까지 보고되고 있고, 약 15년 동안 저희가 비교를 해봤을 때 알코올릭 리버 디지즈로 간 이식에 있는 비율이 4배 이상 늘어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한 메타 분석에 의하면 이러한 알코올성 간 질환으로 이제 이식을 받은 후에 알코올 릴랩스에 대한 비율을 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전체 92개의 연구를 대상으로 총 8,000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먼저 알코올 릴랩스,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헤비 릴랩스에 대한 아웃컴을 분석하였습니다. 평균 팔로업 기간은 48.4개월이었고, 알코올 릴랩스는 22%였고, 헤비 알코올 릴랩스는 14%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재발성 음주에 대한 가장 강한 위험 요인은 이제 정신병적으로 이제 같은 병력이 있거나 또는 수술 전 금주가 6개월 미만인 경우 또는 미혼이거나 또는 담배 흡연을 하는 환자들 중에서 그 위험성이 더 높은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 의해서는 이러한 알코올성 간 질환으로 간 이식을 받은 환자에서 특히 이제 환자가 이제 수술 전 얼마나 이제 알코올 병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스코어를 매기고 환자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툴이 꼭 필요하다는 걸 강조를 했고요. 또한 이런 치료를 있을 때 이식외과 의사뿐만 아니라 정신과 또는 어딕션 컨트롤할 수 있는 스페셜리스트가 꼭 필요하다는 다학제적 치료가 꼭 필요하다는 걸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의 드링킹은 우리 건강에 전혀 이제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꼭 인지를 하고, 또한 이제 수술 전, 수술 후에 이러한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통해서 이제 알코올성 재발성 음주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들은 강조했습니다. 저희 한국에서의 발표를 보면은 대부분의 한국에서의 이식센터에서는 사실 이식 전에 금주 기간을 얼마나 할지 아주 표준화된 명시화된 기준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년 후에 이식한 후에 환자를 보면은 약 8에서 20%까지 환자들이 이제 재발성 음주를 시행을 하고 있고, 약 5년까지는 약 30에서 40%까지 이 비율이 늘어남을 한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아주 심한 이제 헤비 드링킹은 약 10에서 15%까지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에서도 여러 가지 담배를 같이 있거나 기왕력인 정신병적이 있는 경우에가 이러한 재발성 음주의 가장 위험인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최근에 프랑스 연구에서 이러한 것들을 다학제적 진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수술 전, 그다음에 수술 후 4번의 이제 4주 동안 여러 번의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환자의 병식을 파악하고 필요하다면은 여러 가지 메디케이션, 그다음에 입원 치료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담배 흡연과 이런 음주의 재발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이러한 금연에 대한 교육도 같이 서포트를 하고 여러 가지 그 정신과 의사와 협업을 해서 여러 가지 정신병력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같이 시행을 하였습니다. 이 결과 전반적인 이러한 어딕션을 컨트롤하는 그룹에서 아주 의미 있게 이제 수술 후 이제 재발성 음주율이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팀에서는 저희 학회에서는 저희 이러한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이제 간 이식을 받았을 경우에 이런 재발성 음주의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는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와 함께 이러한 알코올성에 대한 그 병식을 이해를 하고 같이 이러한 것을 치료해야 된다는 그 동기를 가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이러한 또한 프로그램을 만듦으로써 환자 자체가 이제 이식 전에 나는 다시 재발성 음주에 대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해서 예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표준화된 프로토콜이 이제 후에 이제 간 이식 후에 이제 아웃컴이나 그다음에 재발성 음주율을 낮춤으로써 이런 것들이 이식 후 재입원율이나 또한 사회 경제적인 의미에서도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저희 프로그램은 50명의 대상을 연구를 하여서 다기관 연구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25년 10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반적인 교육과 그다음에 환자에 대한 평가 툴은 이식 전 6번의 방문 3개월 동안 진행을 하고요. 이식 후에 1년 동안 6번의 방문하는 총 12번의 방문을 통해서 환자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평가의 목표는 이러한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얼마나 저희가 잘 적응하고 또 수능도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 팀이 얼마나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하는 것이 첫 번째 평가 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재발성 음주가 얼마나 낮춰졌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식된 예후의 간의 예후가 어떤지를 평가하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한국 중독 통합관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별로 분포되어 있는 이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 도움을 받아서 이러한 어딕션 팀 컨트롤 팀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표를 보시면 이식 환자가 이제 저희 외과 팀을 만나면 코디네이터 팀과 협업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병원별 그 다음에 시도별로 컨트롤해서 저희 중독관리통합센터와 함께 팀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식 전에 6번의 방문 교육을 통해서 음주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재음주에 대한 위험성 그 다음에 이런 데 모티베이션을 교육을 하고요. 이식 후에도 1년 동안 6번의 교육을 통해서 재발성 음주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향후에도 이러한 문제성을 있음을 파악을 하고 같이 매니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이러한 환자 교육에 대한 프로토콜은 이제 인식에 대한 치료, 그 다음에 행동 치료를 다 병합을 해서 저희 정신건강학과 의사와 그 다음에 중독관리팀, 그 다음에 이식팀이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식 전, 그 다음에 이식 후 이러한 교육은 개인 또는 그룹, 전체적으로는 각 지방에 있는 중독관리 통합센터가 그 메인 병원에 이제 지원자가 있으면은 이식 후, 이식 진료 후에 병원에 공간을 만들어서 코디네이터와 이식팀, 그 다음에 중독관리 통합센터가 모아서 환자를 면담을 하고 교육을 하게 됩니다. 각 회기당 기간은 60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반적인 프로토콜 보시면 이식 전에는 자신이 얼마나 병식이 있는지, 알코올 병식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얼마나 위험성이 있는지, 모티베이션을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식 후에 이러한 음주를 갈망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가족 간 또는 소셜 커뮤니티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하는 것을 교육을 받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은 이제 비디오 에듀케이션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한국인 알코올 병식지나 여러 가지 우울증 척도 등의 스크리닝 테스트를 해서 자신의 자신을 평가하게 되고요. 그 결과를 1번 세션에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이식 후에 어떻게 알코올에 대해서 재발을 금지하고 모티베이션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하이리스크의 위험성이 있는지 또한 이런 것들을 이제 주변에 있는 것들을 충동 조절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뭐 포지티브 싱킹을 통해서 조절을 하고 그다음에 가족 그다음에 또는 저희가 이제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이식 후에 재발성 음주를 시행하지 않고 아주 건강한 게 태어나신 이제 수혜자분들을 또는 가족들을 만나서 이에 대한 얘기를 듣고 서포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6번의 과정을 만나면 이제 수료증을 받게 되고 이식을 대기하게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식 후에 여러 가지 6번의 이제 체계적인 또 프로토콜을 통해서 이식 후에 자신이 어떻게 이식이 됐고 또한 이식 상태가 어떻고 메디케이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반적인 교육.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환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식 후 이제 가족들이나 그런 경험자들을 바탕으로 경험은 담을 닫고 다시 한번 의지를 받고 필요하다면 이제 정신건강과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이식팀과 중독관리청 통합지원센터와 전반적인 평가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째 마지막 수료식을 갖게 되고 그다음에 저희 다시 한번 이제 환자의 이제 평가 촉도 그다음에 저희 표준화된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수행됐는지 의료진과 환자에게 평가를 받고 전반적인 이식된 예후와 그다음에 환자에 대한 여러 가지 결과들을 통계를 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수술 이식 후에 어떻게 간이 기능을 하고 또한 어떻게 메디컬 또는 라이프스타일 생활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교육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환자 리커버리에 대한 여러 가지 주변의 이야기도 듣고 이에 대한 뭐 동영상도 듣고 다시 한번 동기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레머니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마치게 됩니다. 이러한 저희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통해서 이제 알코올성 간질환 환자가 간이식을 받은 후에 이식된 간의 예후, 그다음에 재입원율을 낮추는 아주 환자적인 입장에서는 좋은 긍정적인 효과, 그다음에 재입원율 또는 입원비를 낮춤으로써 사회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툴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향후 계획은 2025년 8월까지 저희가 기본적인 프로토콜이 지금 완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센트럴 IRB처럼 서울대에서 이제 IRB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9월이죠. 이번 달 내로 이제 각 센터별로 저희 간이식 학회에서 공문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알코올성 간질환 간이식 표준화된 프로토콜에 대한 센터를 모집을 하게 되고 그게 모집이 되면 10월부터 저희가 중독관리센터와 각 병원 의료진 그다음에 코디네이터를 만나서 이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어떻게 진행을 할지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장소 그다음에 외래 시간에 맞춰서 여러 가지 타임 테이블을 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요번에 오늘 발표를 마치고 그다음에 각 병원별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이를 마무리해서 먼저 어떤 센터가 이제 등록이 될지 결정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여러 다 교육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향후에는 이제 2년 지나서 이러한 결과들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발표를 하고 저널에 이제 논문을 게재할 예정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